쌤입니다. 지난 시간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영유아 편을 함께 살펴보았고, 오늘은 스마트폰 중독 아동 청소년 편을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아이들이 크고 나면 스마트폰 문제로 힘들고 염려되시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만큼 많은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고, 또 사용을 하면서 부모님의 기준과 아이의 기준이 차이가 생기면서 다툼이나 큰 소리가 오고 가게 되고, 때로는 원치 않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하죠. 이 스마트폰과의 전쟁,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함께 살펴보기로 해요. 제가 영유아 편을 올리고 나서 많은 분들이 어른도 스마트폰 중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우리 부모님들도 스마트폰 많이 사용하시죠. 저 역시도 일을 할 때나 쇼핑, 책 읽기,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등 많은 일들을 스마트폰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제 스마트폰은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품이 되었죠.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되면서 얻은 장점들도 굉장히 많죠. 웬만한 일들이 이 작은 스마트폰 하나로 다 가능하죠. 쉽고 간편하고 즐겁죠. 하지만 스마트폰은 새롭고 자극적인 흥미를 무한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계속 집중하게 되고, 이렇게 쉽게 얻은 자극에 집착하게 되면서 스마트폰에 중독되게 되는 거죠. 아직 두뇌가 다 발달되지 않은 우리 아동 청소년의 경우는 중독되기가 더 쉬울 수밖에 없고요. 스마트폰 중독의 문제점은 이미 다들 알고 계시는 스몬비라는 말만 들어보아도 위험함을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지난해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서 스몬비로 인한 교통사고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 동안 총 3,800여 건에 이르고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고 발표하였어요. 그 중에서도 10대와 20대 사고율이 가장 높았고요. 이들 중에서 70% 정도는 등교 시간인 8시에서 9시가 가장 높았다고 해요. 전 세계적으로 스몬비로 인한 교통사고가 해마다 늘고 있어서 다양한 교통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에요. 벨기에와 중국, 태국의 경우는 스마트폰 보행자 전용 도로를 만들어서 인도와 분리해서 부딪히는 사고를 최소화했다고 해요. 미국에서는 보행자에게 버스가 코너를 돕니다 라는 경고방송을 하는 말하는 버스를 운행 중이고요. 독일, 네덜란드, 싱가포르에서는 바닥에 LED 신호등을 설치했고, 우리나라에서도 바닥 표지판과 LED 신호등을 강남이나 홍대 등 서울 일부 지역에 설치했고 점차 확대할 예정이라고 해요. 이렇게 위험하다는 것을 알지만 포기할 수 없는 중독성이 강한 정말 대단한 녀석이죠. 교통체계도 바꾸고 있으니까 말이에요. 단 사고의 위험이 큰 만큼 돌아다니면서 스마트폰 사용하는 것은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또 스마트폰을 장시간 한 자세로 사용하다 보면 눈을 덜 깜빡이게 돼서 안구 건조증이나 손목 터널 증후군, 거북목 증후군 등의 또 신체적인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죠. 또 자극적이지 않은 현실에는 좀 무감각해지고 강한 자극에만 반응하는 팝콘 브레인이 될 수 있다고 해요. 이건 저도 상담하면서 많이 느끼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지난 시간에 안내해드렸듯이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로 인해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불면증 같은 수면 장애들이 동반되게 됩니다. 무의식적인 섭취로 인한 비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거나 못하게 된 상황에서 불안, 초조, 짜증, 분노 등과 같은 금단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평소에 굉장히 얌전했던 아이들도 스마트폰을 뺏거나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면 울거나 극도의 화를 내는 걸 볼 수 있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부모님들은 매우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 좋을지 막막한 느낌을 가지실 거예요. 이때는 아이들도 스스로의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같이 대응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더 큰 감정 싸움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또 가상현실 속에서 관계를 형성하다 보니까 실생활에서의 관계 형성에 매우 어려움을 느끼고 표현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끼면서 심리적인 문제들과 상호관계에 대한 정서적 교류에 어려움을 느끼게 되어서 2차적인 심리 문제도 동반하게 되고요. 스마트폰에 과도하게 집착하게 되면서 현실 생활에 집중하지 못하고 생활상의 문제들을 야기하게 됩니다. 또나 학원에 늦거나 숙제를 하지 못하고 약속 시간을 지키지 못하는 등의 생활상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문제로 또 아이와 다투게 되고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죠. 그 외에도 ADHD가 증가하게 된다는 연구 보고가 있고 게임 중독이나 사이버 폭력 등의 문제들도 일어나고 있어요.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많이 하고 계속 하는 이유는 아이들이 자제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디지털 기기를 개발하는 수많은 전문가들이 사용자들의 인내심과 자제력을 허물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건 아이들의 탓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알아주셨으면 해요. 그렇지 않으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가족들은 계속 싸우게 되고 상처받고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이 가정 내에서 계속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말로 해도 안 되고 혼내도 안 되고 숨겨도 안 되고 부셔도 받는데 다 해결되지 않은 이 스마트폰, 어떻게 하면 이 전쟁을 해결할 수 있을지 살펴볼까요? 첫째로 아이들의 세상을 이해하는 겁니다. 이 사진은 저희 큰아이가 5학년 때 친구들과 집에서 놀던 모습이에요. 사진 속의 아이들은 지금 함께 게임을 하면서 매우 즐거웠고 신나는 상황이었어요. 제 눈에는 너무 예뻐 보여서 찍은 사진이었는데 이렇게 게임을 한 후에 축구를 하러 나갔었어요. 지금 우리 아이들의 세대는 변화된 세대이고 우리 세대와는 다르다는 것을 먼저 이해해 주셨으면 해요. 두 번째는 사용 시간을 정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사용 시간을 정해서 사용하고 게임의 경우는 시간을 정하기보다는 횟수를 정해서 지켜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잠자기 2시간 전에는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잠을 통한 성장과 숙면을 위해서라도 꼭 잠자리에서는 사용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잠들기 2시간 전에는 사용하지 않았으면 하고 어렵다면 최소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을 끄고 책을 읽거나 하루 일과를 정리하고 잠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번째는 가족 핸드폰 바구니를 만드는 거예요. 가족 스마트폰을 모아두는 바구니를 거실 같은 공동 공간에 마련해 두시고 일정 시간이 되면 가족들이 모두 스마트폰을 그 바구니 안에 넣어두는 거예요. 이 방법은 가족들이 모두 함께 대화를 통해서 지켜나갈 수 있고 처음부터 시행하면 아주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다섯 번째는 무엇보다 우리 부모가 모범을 보이는 겁니다. 핸드폰을 절제하는 모습, 시간이 되면 시간을 지키고 필요한 것만 사용하고 하지 않는 모습을 부모가 먼저 모범을 보이면 아이도 가정의 룰처럼 여기게 되어서 자연스럽게 조절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아이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가장 완벽한 모습이 되겠죠? 이런 교과서적인 말을 하다니 이걸 누가 모르나요? 이렇게 안 돼서 궁금했던 거잖아요 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영순위가 있어요. 바로 신뢰관계를 쌓는 겁니다. 결국 자녀를 믿고 기다리면서 대화를 통해 아이 스스로가 마음먹을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 주셔야 해요. 혼합을 하고 혼내고 부시기까지 이런 시간들로 절대 아이의 스마트폰 사용을 막을 수 없어요. 이제는 아이가 마음먹지 않으면 쉽게 해결할 수 없어요. 하지만 부모의 이해와 공감 그리고 신뢰가 형성되면 아이는 분명 변하고 위의 방법들이 하나씩 채워져가는 경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아동은 함께 놀아주고 청소년은 스스로 조절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동기를 부여해주기,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무엇보다 제가 권하고 싶은 최고의 방법은 최대한 늦게 사주는 겁니다. 프랑스는 작년 9월부터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등교하거나 학교에서 사용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하였어요. 우리나라는 아직 법적 제도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최대한 늦게 노출시켜주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앞으로 다양한 예방교육과 제도들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스마트쉼센터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스마트폰 과의존 자기진단과 다양한 예방교육 그리고 전문 상담 등의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으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스마트폰은 생활 필수품이 되었고 우리 삶과 이제 함께하는 장치가 되었죠. 변하지 않을 것이고 더욱 발전되면서 우리 삶에 더 깊이 자리 잡게 될 거예요. 이 전쟁은 앞으로도
계속되겠지만 우리 부모의 노력으로 충분히 비켜갈 수 있는 전쟁이에요. 이번 한 주는 아이들을 이해하고 다양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시는 믿음과 격려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한 주 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